그 노무사이시면 사실 사업자를 대신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를 대신해서 일을 하기도 하시잖아요. 요즘 사실 경제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뭐 사업자들도 힘들 테고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힘들 텐데 요즘 뭐 상담이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부에서 사실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정책을 작년 초에 수립을 하였다가 네. 수정 사항이 너무 많아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도 상당히 혼란이 있어서 이게 맞는지 기존의 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양쪽에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이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일은 많은데 네. 사실은 일은 많은데 법하고 현실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은 빠르게 가는데 법이나 제도가 따라와 주질 못해서 상담을 해드리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업무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상담 업무가 요즘은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담이 상당히 네. 많다는 얘기죠. 네네. 그럼 일반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뭐 특정한 기업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다니면 보통은 다들 나는 근로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근로자인 경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월급을 받고 회사를 다니면 누구나 다 근로자인가요?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으세요. 내가 우리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 시간에 그 업무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근로자가 아니래요. 전 근로자가 맞나요? 혹은 우리 사장님께서 나는 이 사람을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시켰으니까 네. 또는 단지 조금 있다가 가는 사람이니까 근로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 실무에서 혼선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 사람이 4대 보험에 가입을 했든지 아니면 사업주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와 무관하게 네. 근로자성에 대해서는요. 2000년도 중반에 나온 판례를 기준으로 한 가지 기준, 즉 사용 종속 관계, 즉 네. 근로자가 어떤 이제 근로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일하는 시간, 언제 쉬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열의 관계, 즉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4대 보험을 취득을 했든 취득하지 아니했든 아니면은 이 사람이 기타 소득 내지는 개인 소득자로 3.3%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용 처리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사용 종속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예, 맞습니다. 거죠?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네. 제가 나의 시간을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이 나의 시간을 본인의 사업에 맞게 전적으로 주된 요소를 정해서 나한테 일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되면 연차 수당도 있고 네. 주휴 수당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퇴직금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근로자면 모두가 다 이걸 다 챙길 수가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렇게 우리가 주휴수당을 주든 연차수당을 주든 퇴직금을 주든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 사업장에서 봉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일한 근무 시간 이외에 은혜적인 수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15시간 예, 그래서 이상이요? 우리가 흔히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신 분들을 우리가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우리 사업장에서 본인이 노동력을 투입을 했어도 어느 정도 이 사업장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보다 이렇게 뭐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적이나 이런 공로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주일에 15시간은 넘어가야지만 앞서 말씀하신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연차수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우리가 모든 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이 발생한 게 아니라 평균 근로자 수 5명 이상. 여기서 5명을 산정할 때는요. 우리 사업주, 그다음에 사업주의 그 배우자, 그다음에 동거 친족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같은 집에 있는 네네. 자녀분들이나 뭐 같은 집에 같이 사시는 부모님들을 뺀 나머지 근로자들. 그래서 이런 이제 한데 어느 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장님 동생도 근로자가 맞나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한 집에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그러면 여기 지분 투자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원칙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뭐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일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되고요. 특히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내에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5명 이상과 15시간이 중요한 게 되네요. 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이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 업종, 흔히 말하는 뭐 요식업이나 네. 단기 알바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네. 이렇게 잠깐 와서 일하시는데 특히 이런 분들이 저는 지금 연차가 발생하나요? 주휴가 발생하나요? 네.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이런 질문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네네. 이거에 대한 한 가지 가장 먼저 중요한 기본이 앞서 말씀드린 일주 15시간 이상. 그래서 그 가장 이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업주분들도 잘 모르시는 게 네. 미신고 근로자니까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네. 그 우리가 근로자인지 아니면은 내가 근로자인지 내가 사업주인지 여부는 아까 일한 거하고 그다음에 내가 월급을 준 내역이나 아니면은 출퇴근한 내역 같은 거 뭐 요즘 출퇴근한 내역 다른 거 뭐 기록부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그 사업장에서 우리 집까지 왔다 갔다 할 때 버스카드 버스카드나 네. 아니면은 운전을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를 지나면 하이패스를 쓰잖아요. 네네. 아니면은 뭐 지하철 이렇게 승강장 어디 찍었는지 그걸로 다 입증이 가능하니까 사실은 사업주분들도 그렇고 근로자분들도 그렇고 요런 기준만 조금 안다면은 설사 서로에 대해서 이거를 자기를 근로자로서 신고를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사대보험료하고 소득세 나가서 월급이 줄잖아요. 이게 싫어서 서로 합의하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무관하게 보고 그거는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근로자인지 내가 사장인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사용 종속 관계 그 다음에 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근로 시간하고 근로자 수 이것만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시면 됩니다. 간단한데요. 아 그럼요. 그러면 그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 휴일 수당과 휴일을 또 쓸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시간 근무라든지 네. 그다음 5인 이상 사업자 이 조항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작년처럼 대량의 실업이나 장기 네. 불황 때문에 주는 사회복지적인 기금 이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수, 근로시간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근로자의 수에서도 볼 수 있지만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가 상당히 우리 기본 노동관계를 사장님이든 근로자분이든 여러 가지 법률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파악의 기본인데 휴일이나 휴가 같은 경우도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는요. 일주일을 개근하면은 부여하는 주휴 네. 예, 주휴랑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앞서 다가올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이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만약에 네. 그날 쉬지 않으면은 휴일 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네. 이런 거를 사장님들이 모르시고 나중에 돈 달라 그러면은 억울해하시고 근로자분들은 또 있는데 사장님이 알고도 안 준다고 오해를 해서 이렇게 싸움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은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네. 연차도 발생하지만 네. 우리 흔히 말하는 빨간 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빨간 날에 이제 예전에는 빨간 날이 공무원만 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네. 작년부터 민간도 빨간 날이 정식으로 각종 명절이나 아니면은 무슨 광복절 뭐 이런 빨간 날 있잖아요. 정식으로 우리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이외에 이런 관공서 공휴일이 우리 민간으로도 휴일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와서 순차적으로 내년이 되면은 5인 이상 사업장도 모두 빨간 날이 쉬는 날인데 사장님하고 근로자분하고 서로 모르다가 나중에 어디서 들어온 다음에 네. 사장님도 돈이 나가고 근로자들도 불만이 있고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 날도 이제 쉬는 날이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해두시는데 반면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 날이 쉬는 날에서 적용이 제외됐어요. 그러면 네. 내년이 돼서도 빨간 날은 그냥 사장님이 일 없으면 근무 안 시키면 되는 거고 일 있으면은 근무를 시켜도 휴일 근로수당이 안 나가는 거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 제목이 네. 부토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서로 알면은 네. 내 돈이 빼앗긴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 사업주분들도 그렇고 근로자분들도 그렇고 매너 있게 룰만 알아서 권리를 서로 이렇게 네. 주고받고 하자 이런 거거든요. 서로 이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영세,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법은 개정이 되고 만들어진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사실은 산업을 이렇게 막 읽어가면서 단속이 돼도 많이 봐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동안 홍보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예전에는 다수의 기업과 소수의 자영업자인데 요즘은 다수의 자영업자가 생기는데 그거만큼 교육의 효과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서로 몰라서 분쟁이 네.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안타깝지만 뭐 부토크를 시청하시는 분들, 청취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이것만 들어도 아까 기준이나 이런 거 봐서 네. 내가 새로 오픈하려 그러면은 아 이런 걸 보고 인건비를 생각해야지 아니면은 그렇죠. 예, 어디 잠깐 취업하시려는 분들도 아 이거 내가 돈을 안 떼어야 되겠구나 제대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 아닐까요? 사실 받아야 될 돈을 제대로 받는 것도 사실은 뭐 재테크의 출발이기도 하죠. 그렇죠. 억울하게 못 받고 그러면 그렇죠. 기분이 나쁘고 돈도 그만큼 못 받으니까 손해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재테크를 얘기를 할 때 네. 내가 지금 잉여의 자산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 신용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걸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잉여의 자산이 생기든 신용기관에서 대출을 하든 일단 직장, 뭐 사업을 하든 직업이 있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지만 잉여가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딘가에서 일을 해서 원천징수부를 띄어서 금융기관에 제출을 해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재테크의 시작은 이 사업장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뭐 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든 네. 또는 뭐 자영업자이건 뭐 꾸준하게 자기 소득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걸로 종잣돈도 만드는 거고 네. 나중에 뭐 연말에 세액공제도 받는 거고 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확실하게 알 건 알고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OBS